안녕하세요. TV중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인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배우고요. 각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인 수정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46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난 아기들을 보면요. 아들인지 딸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부 생식기 외에 아들과 딸, 즉 남자와 여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들은요. 신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남자는 더욱더 남자답고 여자는 더욱더 여자답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변화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우선 남자 같은 경우는요.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몸에서 수염이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특히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은 남자는 정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음 여자는요. 가슴이 커지고요. 그리고 골반이 넓어지면서 엉덩이가 점점점 옆으로 넓어지죠. 뿐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그 월경이라고 해서 자궁의 내벽과 혈액이 밖으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매달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자는 생식세포의 하나인 난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사춘기를 겪게 되면요. 남자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여자는 어머니로서 부모가 될 준비를 몸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생식기관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왼쪽에는요. 이 생식기관 앞에서 본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옆에서 이 남자의 생식기관을 관찰한 모습이에요. 앞과 옆에서 관찰한 모습을 잘 기억하고요. 각 부분의 이름과 특징을 꼭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남자의 생식기관 중 가장 중요한 정소에 대해서 봅시다. 정소는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총 한 쌍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소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생식세포인 정자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남자는 더욱더 남자다워지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 바로 이 정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소는요, 옆모습에서 볼게요.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정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해요. 따라서 건강한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온보다 2, 3도 정도 낮은 몸 밖에 있는 이러한 정소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다 보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 정소가 손상될 수 있죠. 따라서 겉을 싸고 있는 주머니, 음락이라고 하는 이 주머니 안에 정소가 이렇게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정소 윗부분을 볼까요? 정소 윗부분에 이 양쪽에 하나씩 좌우 한 쌍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우리는 부정소라고 하는데요.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들이 부정소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이 부정소에서 정자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부정소와 연결된 관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요. 이 관을 수정관 또는 그냥 정관이라고도 합니다. 정관은요. 정자들이 이동하는 통로인데요. 이 옆 그림을 볼게요. 이 수정관은
요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수정관을 보면요, 옆에 길쭉한 부분인 이 길쭉한 주머니 두 개의 정랑,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두꺼운 부분 전립샘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랑과 전립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특히 전립샘 같은 경우는요, 정액이라는 액체를 이루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자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도 하고요. 또 정자가 더욱더 이렇게 활동성 있게 변하기 위해서는요, 약한 염기성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염기성의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또한 정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정액의 성분 중에 5%만 정자이고요. 나머지 95%는 이 전립샘과 정랑에서 만든 분비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정자가 어떻게 해서 이동하는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정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좌우 한 쌍에 있는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부정소에서 일시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면요, 여기에 모여 있었던 정자들이 일시에 수정관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요, 수정관 다음에 정랑이나 전립腺이라는 기관은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요도라는 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근데 이 요도는요, 방광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즉, 오줌이 나오는 길이기도 하고요, 정자가 나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줌이 나오는 길에 정자가 나오면 정자가 오염되지 않을까요? 정자가 나오기 바로 전에 이 요도를 따라 점액물질이 먼저 한번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정자의 오염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도를 따라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남자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그 다음 여성의 생식기관, 여자의 생식기관을 보도록 할게요. 여자의 생식기관 앞모습, 그리고 이것은 여자의 생식기관 옆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난소이지요. 난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생식세포인 난자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자는 더욱더 여자답도록 여성 호르몬이 이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좌우에 한 쌍씩 있네요. 그리고 이 난소에는요, 남자와는 다르게 남자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 몸에서부터 정자를 만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그 밖으로 배출할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미성숙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 난소 속에는 총 400여 개의 난자들이 미성숙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속에서 난자가 하나씩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성숙된 난자들이 한 달에 한 개씩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난자는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수란관이라는 저 관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난소와 수란관은 사실 약간의 틈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틈을 따라 난자가 나갈 때요, 이 난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수란관의 끝부분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수란관의 이게 끝부분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이 곳을 나팔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나팔관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그렇게 해서 난자들이 이동한 그 다음 수란관을 봅시다. 수란관은 다른 이름으로 그냥 난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난자가 이 수란관을 따라 둥실둥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난자는요, 둥글둥글한 세포이고 운동성이 없어요. 하지만 수란관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수란관 안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섬모라는 털들이 나 있어요. 그 털들에 의해서 마치 공을 굴리는 것처럼 난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수란관 이 윗부분에서 이 여성의 생식기관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정자들이 이 수란관의 윗부분에서 이 난자와 만나게 되면요, 바로 이곳에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세포 분열을 하다가 자궁쯤에 도달해서 자궁에 딱딱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임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바로 이 수란관에서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 아래쪽에 굉장히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점차 아기로 성장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는 궁궐이다라는 의미로 자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곳이 바로 태아가 자라는 곳입니다.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이 자궁벽이 허물어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자궁벽과 함께 혈액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 자궁에서 아이가 충분히 크게 자라고 나면요,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자궁의 근육들이 한꺼번에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태아가 있을 곳이 없죠? 그럼 태아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길인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질이라는 곳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곳에서 정자가 들어옵니다. 정자를 맞이하는 곳이 바로 이 질이죠. 뿐만 아니라 태아가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난자가 어떻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자는 제일 처음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좌우에 한 쌍 있는 난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는 수란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난자가 배출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란하게 된 요 난자는요, 수란관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임신이 되었다면 자궁에 안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을 따라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의 생식 기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생식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는요, 하루에 1억 마리의 정자가 매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매일마다 난자가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개씩 성숙한 난자를 이렇게 배란을 하죠. 이렇게 여자는요, 한 달을 주기로 이러한 생식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생식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 생식 주기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의 몸에서는요, 자궁의 벽이 혈액과 함께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하는데요. 월경이 시작된 첫날부터 그 다음 월경이 일어나기까지의 이 한 달을 생식 주기라고 해요. 보통 이 생식 주기는 28일 정도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다음, 월경이 일어나는 동안 이 난소에서는요, 새로운 난자 하나를 또 성숙하게 만듭니다. 점점점 이 난자가 성숙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임신 준비를 합니다.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허물어졌던 자궁 내막이요, 다시 점점 두껍게 변합니다. 나중에 이 정자,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됐을 경우에 이 자궁 내벽에 붙어야 임신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지고요. 그러다가 이 난소 속에 들어있었던 난자가 완전히 성숙해지게 되면 수란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배란이라고 했죠.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부터 임신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 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몸에서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궁 내벽을 두꺼운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난자가 정자랑 만나지 않으면, 수정되지 않으면 다시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는 월경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반복이 되고요. 만약에 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수란관 윗부분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면, 그 수정란이 일주일쯤 되면 다시 이 자궁 쪽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자궁 쪽에 도달한 그 수정란은요, 자궁벽에 붙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이 일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임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임신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 월경이 일어날까요? 월경이 일어나지 않죠. 월경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이미 만들어진 태아가 손실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임신이 일어나면 월경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난자들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신이 되었는데 또 다른 난자가 성숙되어서 배란이 또 일어난다면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임신이 또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중복된 임신이 일어나게 되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는 한 번 임신이 일어나면
월경과 배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 월경과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 점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50쪽 1번입니다. 그림은 남자의 생식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각 기관들을 정리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A 기관은 양옆에 붙어 있는 한 쌍의 기관인데요. 길쭉한 주머니입니다. 이곳에서는 정액의 성분을 만들죠. 이곳을 바로 정낭이라고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이 B라는 곳은요. 이것 또한 정액의 성분을 만드는 전립샘이 되겠죠. 다음 C를 봅시다. C는요. 정자들이 이동하는 양쪽의 관, 정관 또는 수정관이라고 하고요. 다음 D는요. D는 정소 바로 위에 있는 한 쌍의 기관으로서 만들어진 정자들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어서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부정소가 되겠죠. 마지막 E는요.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양쪽에 있는 한 쌍에 있는 정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A에서 정자의 성숙이 일어난다. 지금 A는 정낭입니다. 정낭에서는 정액의 성분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정자의 성숙이 일어나는 곳은 A가 아니라 D, 부정소라고 하는 곳에서 정자들이 운동성을 가지며 성숙하게 됩니다.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B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정액의 성분이 된다. B는요, 전립샘이에요. 전립샘은 정낭처럼 정액의 성분을 만드는 곳이죠. 따라서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C는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인 수정관이다. 양쪽에 있는 이 C는요. 정자들이 이동하는 통로 수정관 맞고요. 다른 말로 정관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보기 볼게요. 그 다음 보기 4번. D는 정자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다. D는 바로 부정소, 정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성숙하는 곳 맞습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E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 E는 정소이고요. 이곳이 바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연결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요. 그 다음 문제. A에서 E 중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생식기관이죠. 생식기관 중에서도 생식세포인 정자를 만드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정자를 만드는 곳은 누구? 양옆에 있는 한 쌍의 정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호는 2, 이름은 정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50쪽 3번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각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수정관에서 수정이 일어난다.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현상을 수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정은 남자의 몸에서 일어나나요? 여자의 몸에서 일어나나요? 여자의 몸이죠. 여자의 몸 중에 특히 어디? 수정관이 아니라 수란관이라는 곳에서 만나죠. 따라서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정낭에서는 정액의 성분이 분비된다. 그렇죠. 정낭과 전립腺 모두 정액 성분을 만듭니다.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3번. 전립腺은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정낭과 전립腺은요. 정액의 성분을 만들긴 하지만 정자가 이동할 수 없는 곳입니다.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부정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생성된다.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는 곳은 부정소가 아니라 정소이지요. 이 부분이 잘못됐죠. 다음 5번을 봅시다. 정소는 정자가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되는 장소이다.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되는 장소는 정소가 아니라 부정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50쪽 4번입니다. 그림은 여자의 생식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각 부위별로 이름을 붙여봅시다. A는요. 난자가 지나는 통로이지요. 이곳을 수란관 또는 난관이라고도 하지요. B는요.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 난소이고요. C는요. 수정란이 달라붙어서 태아로 성장하는 곳이죠. 자궁이고요. 마지막 D는요. 정자를 받아들이는 곳 또는 태아가 나오는 출구, 바로 질이지요. 그럼 아래 보기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1번 볼까요? A에서 성숙한 난자가 만들어진다. A는 수란관이에요. 수란관에서는 성숙한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죠. A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죠? 난소, B로 바꿔야 되겠죠. 다음 2번 봅시다. B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경우 수정란이 된다. B는 난소예요. 난소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수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수란관 윗부분에서 만들어지죠. 만나죠.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C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C는 자궁이에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은 난자를 만드는 곳인 B. 난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3번도 틀리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4번은 D. D는 출산할 때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질은 바로 태아가 나가는 통로 맞지요. 4번이 답이고요. 5번도 보겠습니다. 임신한 기간 동안 자궁 내막은 계속 얇은 상태를 유지한다. 자궁의 내막은요, 임신 상태의 그 기간 동안 계속 두껍게 유지됩니다. 그래야지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태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5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50쪽 5번입니다. 그림은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의 공통점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둘 중에 남자의 생식기관은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남자의 생식기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자의 생식기관이지요. 그러면 이때 이 A 부분은 이름이 뭔가요? 남자의 좌우에 총 한 쌍 있는 이곳은 정자를 만드는 곳 정소이지요. 다음 여자의 생식기관 중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좌우에 한 쌍 있는 이곳은 바로 난자를 만드는 곳 난소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정자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A만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난자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B만의 특징이지요. 2번도 틀립니다. 다음 3번.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렇죠.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 때,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 때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이 일어납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수란관에서 일어나죠. 따라서 4번 틀리고요. 5번 정액의 성분이 만들어진다. 이것 또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 남자의 생식기관 중 이 정낭과 전립샘에서 정액의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는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의 모양과 기능이 다른 것처럼 각 생식기관에서 만든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도 모양과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생식세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정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 정자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정자의 구조는 크게 머리와 꼬리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머리에는요, 핵이라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고요. 이 핵 속에는 바로 유전 물질 DNA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꼬리를 보면요, 길게 늘어져 있는데 정자는 이 꼬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동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때요.
이 꼬리 요 윗부분을 보면요. 여기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코일 모양의 구조가 있죠. 이 부분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소기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통해 꼬리가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때 꼬리는 이게 프로펠러의 형태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핵은 유전물질이 들어있죠. 그렇죠? 유전물질이 염색체의 형태로 그 염색체 안에 들어있을 텐데 그럼 사람의 정자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총 몇 개일까요? 총 23개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에는 총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그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반만 감수 분열을 통해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반만 물려주게 되죠. 따라서 정자의 핵 속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정자의 크기는요.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근데 그런 작은 크기에 비해서 정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약 1분 동안 한 2에서 3mm 정도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자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은 어딘가요? 여성의 질이죠. 그럼 질에서부터 난자를 만나기까지 질, 자궁, 수란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질에서부터 수란관까지의 길이 총 20c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자의 그 이동 속력으로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데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자는요, 정자와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둥글둥글한 공처럼 생겨 있는데요. 제일 바깥에는 투명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가장 중요한 핵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핵 속에 유전물질 DNA가 염색체의 형태로 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핵 속에는 염색체 몇 개? 23개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엄마의 체세포 속에는 총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23개의 염색체만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정자 23개, 난자 23개 합쳐서 만들어진 수정란은 부모와 똑같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핵 속에는 23개의 염색체만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요.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꼬리라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할 수 없습니다. 운동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난관을 지나가나요? 수란관을 지날 때에는 수란관 안쪽에 선모들이 달려 있어요. 그 선모들이 공을 굴리는 것처럼 난자를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정자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크기가 크냐? 바로 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양분이 왜 필요할까요? 정자 같은 경우는요, 그 정자가 운동을 해서 난자까지 가는 동안 그때도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 영양분은 정액의 성분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정액의 95%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점액물질이고 나머지 5%가 정자였죠. 그래서 정자는 그 몸속에 양분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난자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 난자에 나중에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약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세포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열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분열을 할 때 필요한 양분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에 비해 영양물질을 잔뜩 집어넣은 이러한 커다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요거 큰 차이점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럼 그 다음 실제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은요, 정자의 모습입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인데요.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져 있죠. 정자는 한 번에 1억 마리 정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정자들이 부정소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한 번에 몸 밖으로 나올 때는요, 3억 마리 정도 밖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3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여성의 몸의 정액층 그리고 자궁까지 도달하는 데는 30만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궁까지만 도달하면 안 되죠. 어디까지? 수란관까지 가야 되죠. 따라서 수란관까지 가는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정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수란관에 도달하는 정자들은 200에서 30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난자를 볼게요. 난자는요, 정자에 비해서 훨씬 더 양분이 많아서 크기가 크죠. 얼마나 큰지 그 옆에 사진을 볼게요.
하나의 난자에 무수히 많은 정자들이 지금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정자들 중에서 몇 개가 수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한 개, 난자 한 개가 결합해서 수정란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자와 난자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기.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난자가 훨씬 더 큽니다. 정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는데 정자는 양분을 정액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양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에 비해 난자는 스스로 분열할 때 필요한 양분을 잔뜩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 정자랑 난자 중에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정자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꼬리가 달려 있죠. 난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정자와 난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둘 다 생식기관 중 정자는 정소에서, 남자의 정소이지요. 다음 난자는 난소에서, 여자의 난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정자와 난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개수는요. 사람의 정자, 사람의 난자라면 사람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46개 중에 절반인 23개, 2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요. 수정란이 되지요. 그럼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총 46개가 되고요.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에는 46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여자의 몸 속에서 수란관 윗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수란관 윗부분에서 이 수정이 일어나야 임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그림 봅시다. 힘들게 난자까지 온 정자들이 지금 여러 마리가 있네요. 이 정자들이 난자 주변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요. 정자들의 머리가 이 난자 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 정자의 머리 끝부분에는요. 이 난자의 투명대를 녹이는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들이 분비가 되면 이 투명대가 녹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렇게 투명대가 녹게 되면요. 그 중에서 특히 더 많이 녹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정자가 들어가는데 정자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머리만 들어갑니다.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정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투명대가 딱딱하게 변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난자 하나에 정자 2개가 결합하면요. 그때 만들어지는 생물은 염색체 개수가 46개가 아니죠. 즉 사람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자 1개에는 반드시 정자 1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1개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는 어떻게 생길까요? 일란성 쌍생아는요. 이름 그대로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겠죠? 이때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 완전히 갈라져서 각각이 다시 새로운 개체로 분열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두 쌍생아, 이 쌍둥이는요 서로 유전적인 구성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성 쌍생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란성 쌍생아는요. 이름 그대로 난자가 몇 개? 난자가 2개입니다. 난자 2개에 각각 서로 다른 정자들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난자도 다르고 정자도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쌍둥이는 서로 유전적인 구성이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럼 그 다음 상황 볼게요. 그러면 머리를 둘러싸고 있던 막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정자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정자의 핵, 정핵이 난자의 핵, 난핵과 결합하게 됩니다.
정자의 핵 속에는요 23개의 염색체에 해당한 유전자 들어있죠. 난자도 23개에 해당한 염색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핵 융합이 일어나죠.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의 세포가 바로 수정란입니다. 그럼 수정란은 총 몇 개? 총 46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룬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체세포입니다. 이 체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다 보면 온전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발생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제로 점검해 볼게요. 151쪽 6번입니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자보다 난자의 크기가 더 크다? 그렇죠. 난자에 영양물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난자가 훨씬 더 크기가 크죠. 다음 2번, 정자는 머리와 꼬리로 되어 있다? 그렇죠. 머릿속에는 유전물질, 꼬리를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죠. 다음 3번, 정자와 난자는 모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정자는 꼬리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지만 난자는 불가능합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그다음 4번, 정자는 정소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지지요. 다음 5번, 난자는 발생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세포질에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정자보다 크지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교재 151쪽 7번입니다. 사람의 난자와 정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름부터 붙여봅시다. A 구조는 투명대라고 하지요. B는요, 핵입니다. 난자 속에 들어있는 핵이죠. C는요, 정자의 머리이고요. D는 꼬리의 일부분인데 이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코일처럼 감겨 있습니다. 다음 E는요, 꼬리가 되겠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가는 나보다 크기가 작다? 난자는 정자보다 크기가 크죠.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A는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다. A는요, 투명대입니다. 투명대에는 양분이 들어있지 않죠. 핵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 세포질에 들어있습니다. 2번 틀리고요. 3번, B는 수정시 나의 D와 결합한다? B는요, 수정할 때 D와 결합합니까? 아니죠. 난자의 핵 B는요, 정자의 핵이 들어있는 머리 부분, 이 C, 이렇게 결합을 하지요.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볼게요. B와 C는 모두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B, C 모두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E는 정자의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때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은 이 부분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D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수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정란에서부터 온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인 발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